조금 전에 쓴소리 해주셨지만 경찰도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다각도로 외곽 취재를 통해서 이 범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사건 정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선호연 변호사님. 이게 원래 최 씨가 그 범행 당일날뿐만 아니라 범행 전날에 흉기를 들고 현장을 찾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원인이 본인 진술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진술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시는지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치밀한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게요. 바로 이제 저는 사전에 이런 이제 답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본인은 이제 그 범행 현장을 미리 답사한 게 아닌가 저는 계획 범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의 원인이 노는데 정말 이게 저도 정말 사법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 형사정책 전문가도 계시지만 100명의 사후의 범인을 체포하는 것보다 한 명의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다양한 제도, 형량을 높이는 최근에 뭐 가명이 없는 절대적 무기형 이걸 도입하자는 논의 처벌이죠, 그거는. 근데 또 사전에 뭐 보호 여러 가지 입원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종합적으로 좀 이게 대응을 해야 된다. 부처 네. 범정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 사이코패스와 범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하셨지만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신림동 사건 피의자 조선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 피의자 최 씨도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단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3년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아까 승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정신 상태에 대한 분석도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사이코패스의 가능성도 물론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겠지만 일단은 조선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일단 범행의 동기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죠. 이 피의자 역시 서현역 피의자처럼 조현성 인격장애 혹은 과거 정신질환, 비슷한 정신질환을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 의원님, 네. 이 정신질환 이력이 과연 사법 판결, 법원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이시나요? 뭐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게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할 때 이 사람에게 감형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강남구 PC방 사건 때 우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라 이렇게 당위적으로 되어 있었는 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신미약이 된다 할지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가슴에 좀 울리는 어떤 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이런 어떤 중증 질환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 아픔이 도저히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도록 만드는 게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에게 건강하지 않는 사람에게 치료받지 마.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가지고 오는 게 사법 입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호자 2명과 의사 2명의 전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가족과 의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법원이 직접 판단해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사회와 함께 살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이 아픈 분이라면 그 사람에게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서 그 사람의 치료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니까요. 안인덕 사건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됨과 동시에 그러한 입원 시설이 조금 더 인권 침해가 없는 시설로 보건복지부는 같이 함께 검토함을 전제로 사법 입원 제도는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